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6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중원과 이선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통해 지공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팀의 공격 패턴은 이워비, 스미스 로우, 넬슨으로 구성된 이선 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워비는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측면을 흔들며 넬슨은 왼쪽에서 뛰어난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으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유도합니다. 이들의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창의적인 패스와 빠른 속도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스미스 로우는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을 조율하며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데 탁월한 기량을 보입니다. 최전방에서는 히메네즈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대 수비수들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메네즈의 이러한 역할은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돕고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무리 능력은 다소 기복이 있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풀럼의 공격 전개가 상대적으로 단조로워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현재 안데르센의 부상으로 인해 디오프와 베시가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아직까지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취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오프와 베시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상대의 기습적인 속도전에 대응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팀이 공을 빠르게 돌리며 전진할 때 두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드러나며 위험한 장면을 허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는 테테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 측면 공격을 차단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인 방어와 위치 선정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수비 상황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역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공격은 미토마, 페드로, 리터로 구성된 이선 트리오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토마는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는 컷인 이후 강력한 슛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거나 동료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등 다방면에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페드로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브라이튼의 공격을 한층 유기적으로 만듭니다. 오른쪽의 리터 역시 상대 수비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공격에서 가장 큰 약점은 웰백의 골 결정력 부족입니다. 최전방에서의 그의 부진은 팀의 공격 마무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브라이튼이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만들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경향은 브라이튼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덩크의 복귀가 브라이튼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덩크는 수비 라인의 리더로서 제공권과 빌드업에서 팀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복귀로 인해 브라이튼의 수비 조직력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는 램프티가 벨트만의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램프티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풀백으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필요시 공격 가담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은 수비 상황에서 배후 공간이 노출될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풀럼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럼은 이워비와 넬슨의 활발한 움직임을 활용해 브라이튼의 측면을 공략하려 하겠지만 히메네즈가 브라이튼의 수비진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페드로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웰백의 부진이 여전히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이지 못하며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득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눌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본머스는 이번 시즌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에 강점을 보이며 일관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팀의 핵심은 빠르고 기술적인 이선 자원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 있습니다. 우아타라, 클루이베르트, 테버니어로 구성된 이선 라인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강력한 기동력과 뛰어난 기술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숙합니다.
우아타라는 오른쪽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의 풀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으로 본머스의 공격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는 역습 상황에서 공을 운반하며 빠른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테버니어는 왼쪽 측면에서 정교한 킥력과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크로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클루이베르트는 팀의 창의적인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연한 움직임과 뛰어난 볼 컨트롤, 정확한 패스 능력을 통해 팀의 공격 전개를 조율합니다. 또한 드리블을 통해 상대 중원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어내며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파고드는 플레이로 공격의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은 본머스의 역습 전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최전방의 에반 유송은 본머스 공격의 중심축으로 그의 존재는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확대시킵니다. 그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등지고 받는 볼 처리가 안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본머스의 공격 전개가 단순히 측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에반 유송은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 수비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울버햄튼과의 최근 경기에서 에반 유송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팀이 4대1라는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머스는 이 경기에서 효율적인 역습과 강력한 득점력을 통해 공격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네시와 자바리니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공권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의 조율에서도 강점을 보여 상대 공격수들이 본머스의 골문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네시와 자바리니는 서로 간의 호흡이 점점 더 맞아가고 있어 경기 중 수비 라인의 조직력 또한 한층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을 장악하고 지공을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이 팀의 중원 핵심은 메디슨으로 그는 뛰어난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와 창의적인 움직임은 토트넘의 공격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는 종종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현재 솔랑키와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 공백은 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하며 활약하는 유형의 선수이지만 중앙에서 고립되면서 그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토트넘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상대의 빠른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팀이 속도를 올려 공격을 전개할 때 이들의 느린 발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은 최근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상대의 몇 차례의 역습 상황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며 실점을 허용할 뻔한 장면을 자주 연출했고 결국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3점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공격진의 부상 공백과 수비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는 이러한 토트넘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 우아타라와 테버니어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공격 전개로 토트넘의 수비진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루이베르트와 에반 유송 또한 중앙에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본머스가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공격 마무리 단계에서의 부진과 수비 라인의 약점이 결국 본머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머스가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